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넬입니다. 오늘은 시그마에서 갓 출시한 렌즈죠, 35mm f1.4 DGDN 아트렌즈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시그마에도 35mm 1.4 렌즈가 있었죠. 근데 이 렌즈보다 훨씬 더 광학적인 성능이 좋아지면서 편의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5mm 1.4 렌즈보다 훨씬 더 작고 가벼워졌습니다. 브랜드를 막론하고 이 35mm 렌즈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렌즈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폭넓은 스펙트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실내외 스냅이나 또는 여행 사진, 그리고 상업 사진, 좀 더 나아가서 브이로그 같은 데서 충분히 이 렌즈 하나로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렌즈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그마 플래그십 35mm f1.4 DGDN 아트렌즈의 매력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재미있는 샘플 사진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디자인과 그리고 스펙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시그마 렌즈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그런 무난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특유의 이 옹골찬 느낌은 여전하고요. 후드는 지금 원형이 아닌 그 꽃무늬 후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돌리시면 이렇게 탈거가 되고요. 후드는 안쪽에 이제 더스트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트라이프 처리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그립감 향상을 위해서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한 손으로 렌즈 받칠 때 이렇게 조금 더 슬립 나지 않도록 신경 쓴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최대로 개방할 수 있는 조리개 수치는 f1.4고요. 최대로 닫을 수 있는 조리개는 f16입니다. 그래서 인물과 풍경 아울러 가면서 부담 없이 촬영이 가능하고요. 조리개 타입은 총 11개의 날로 이루어진 원형 타입의 조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bokeh가 굉장히 예쁘고 부드럽습니다. 후드를 제거한 렌즈의 모습이에요. 전면에는 대구경의 대물 렌즈가 보이고요. 필터는 67mm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은 포커스 링이 이렇게 있는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돌아가고요. 아트 배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포커스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AF, MF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자주 쓰는 기능들을 렌즈 AFL 버튼에 할당을 해서 촬영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온오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온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리개 링의 조작 스타일을 이렇게 소리 나게끔 각 수치마다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 이 소리를 들어가며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영상을 촬영하실 때 조리개를 정숙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오프로 바꿔주시고요. 돌리시면 정숙하게 무단으로 조리개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렌즈를 반대편으로 돌려보시면 아까와 비슷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조리개 링이 혹시라도 이동 중이나 또는 다른 마찰로 인해서 회전이 되는 것을 사전에 락을 걸 수가 있습니다. 락을 걸면 회전이 되는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렌즈의 경통 쪽을 보시면요, 시그마 렌즈 특유의 굉장히 견고한 느낌의 합금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진 몸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폭 들어갔기 때문에 촬영할 때 실제 그립을 잡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아마 잡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촬영하시기 좋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디와 마운트 할 때 손쉽게 한 번에 마운트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렌즈 인덱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캡을 열어보면 황동 베이오넷 타입으로 된 마운트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접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렌즈는 방진 방습이 지원되는 아트 렌즈인 만큼 다양한 환경에서 더스트나 또는 수분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사진은 부산 여행 중 대평동에서 담은 사진이에요. 알곤 용접을 하고 계시던 모습이었는데 집중하시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여서 제가 담게 되었습니다. 플래그십 아트렌즈답게 조리개를 f1.4로 최대 개방해서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선명하게 담긴 것 같습니다. 특히 장갑의 질감이 매우 잘 드러난 것 같고요. 촬영한 사진을 인화해서 직접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퇴근 시간에 성수역 근처 포장마차의 모습이에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지인들과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서민적이고 아름다웠어요. 특히 이제 그 포장마차 내부에 있는 그 할로겐 노란 전구의 모습에 그 실루엣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담게 됐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용문시장에서 담은 사진이에요. 사장님께서 웃으실 때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말씀을 드리고 촬영을 한 사진이고요. 35mm 렌즈만의 최대 장점이죠. 사실감 넘치는 화각과 그리고 부드러운 아웃포커스로 인해서 현장의 분위기가 잘 담긴 것 같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셨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게 걸어 놓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창신동의 완구시장에서 우연히 담게 된 사진이에요. 가면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손님이 지나가면서 뭔가 가면과 오버랩되는 모습이 되게 재밌었어요. 초점이 맞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조리개를 f13까지 조여서 촬영을 했고요. 다시 봐도 굉장히 재밌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 또한 완구시장에서 촬영을 했고요. 바닥에 놓여져 있던 그 그릇을 쟁반에 올려서 머리 위로 올리셔야 되는데 이게 한 4단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바로 가서 같이 올려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티셔츠에 국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그걸 또 보셔가지고 미안하셨는지 가게로 와서 닦고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또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뒷모습을 봤는데 누군가의 어머니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머니께서 4단이나 되는 이 무거운 것들을 머리 위에 짊어지고 가는 모습에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사진은 동묘에 있는 풍물시장에서 담은 사진입니다. 작업 공간이 되게 협소했는데 특별히 어려움 없이 담아냈습니다. 그 플래그십 아트렌즈답게 깎여나간 쇳가루의 디테일까지도 굉장히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었고요. 편집을 하고 지금 저도 다시 보니까 마치 제가 열쇠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손님의 입장이 된 것 같아서 역시 35mm 화각대는 이런 게 또 장점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35mm 렌즈가 사람이 보는 실제 화각과 비슷하다는 의미겠죠. 점심시간에 볶음 짬뽕을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선명하게 담고 싶어서 조리개를 f5.6까지 조여서 촬영을 했는데 갓 볶아낸 재료들의 질감과 소스의 윤기가 선명하게 그대로 담겼어요. 사진을 보니까 또 먹고 싶어지네요. 동대문 DDP에서 우연히 걷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굉장히 어두웠죠. 저조도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조리개를 사용해서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성수동 카페 거리에 있는 어느 예쁜 건물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맑은 날에 오후 1시였는데 최대 개방으로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색수차 억제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카페 실내에서 편안한 느낌이 좋아서 셔터를 눌렀던 사진입니다. 다시 보더라도 당시에 느꼈던 편안한 이 원근감 이런 것들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서울 숲을 우연히 걷다가 호수 옆에서 예쁘게 강아지랑 피크닉하는 분들을 봤어요. 말씀을 드리고 촬영을 했고요. 35mm만의 편안한 느낌과 원근감이 너무 잘 드러난 사진인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진을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고요. 저희가 키우는 반려견 쿠키와 함께 다음에 피크닉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진을 촬영할 때 하늘이 되게 심심했어요. 뭔가 재밌는 사진을 찍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하늘이 아닌 이제 반영을 찍은 다음에 돌려놓은 사진입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까 뭔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담겼네요. 바누라는 시바견을 담았습니다. 알파7C 리얼타임 트래킹을 적용해서 담았고요. 시바견이 사실 조금 산만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정숙하고 빠른 스태핑 모터가 채용된 35mm 렌즈를 적용해서 선명한 사진을 담을 수가 있었고요. 눈을 확대해 보시면은 촬영하는 제 모습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느 골목에서 우연히 촬영한 고양이 사진입니다. 역광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그림자의 모습이 편하게 쉬고 있는 고양이 모습과 잘 어우러져서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담게 됐고요. 콤팩트한 사이즈로 인해서 제가 천천히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별 거부감 없이 촬영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0cm라는 짧은 최단 촬영 거리를 통해서 담아낸 사진입니다. 플래그십 아트렌즈 35mm f1.4 렌즈만의 선명한 화질이 뒷받침되어서 마치 접사 렌즈를 사용한 것 같은 사진이 나왔어요. 촬영은 최대 개방에 가까운 f1.6 값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어두운 실내였는데요. 35mm라는 준표준 렌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레이밍에 제약이 많은 실내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원하는 장면을 손쉽게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조리개를 F16까지 조여서 전체적으로 선명한 느낌이 들게 담았습니다. 시그마 플래그십 35mm f1.4 DGDN 아트렌즈 리뷰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나 이제 부산 여행 갔을 때 바닥에서 알곤 용접을 하시던 작업자분의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디테일과 선명함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요즘에 카메라 시장에서는 워낙에 센서 자체가 고화질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고화질의 렌즈가 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컴팩트하지만 매우 고화질로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는 시그마 플래그십 35mm f1.4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 렌즈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조금 더 선명하게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선명함 이 하나만으로도 이 렌즈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